서정함의 시사 줌인, 강원정보문화진흥원, 계란사랑, 플렉스 코리아, 남성 화장품 티에소에서 제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정함의 시사 줌인, 지금 시작합니다. 서정함의 시사주민에서는 춘천시장 출마를 선언한 분들을 차례로 모시고 있죠. 자, 지난 11월 육동안, 유정배, 이광준, 최동영, 원선희 후보를 모셨는데요. 오늘은 최근 춘천시장 후보 출마를 선언한 변지량 전 국가균형발전위 자문위원을 모셨습니다. 어떤 가치를 갖고 춘천시의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 오늘 인터뷰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변지량 전 국가균형발전위 자문위원이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이 좀 더 원하는 호칭이 있으시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워낙 많은 일들도 하고 계셨으니까. 네. 네. 어떻게 불러드리면 좋을까요? 우선 그 말씀 좀 드리기 전에 네. 이모년 새해인데 우린 청취자분들한테 새해 인사 먼저 좀 올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올해가 흑호년인데요. 네. 흑호의 그 호랑이는 아주 호랑이는 원래 용맹스럽고 또 기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흑호는 또 하나의 또 지혜를 많이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가 좀 지혜롭고 그러면서 용맹스러운 한 해가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며 제가 작년에 그 윤석열 후보 경선 캠프에서 기획부부장을 맡았습니다. 네. 또 조직 특보를 보면서 외곽 조직을 좀 맡았었고요. 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아이가 천만다행으로 경선에 좀 통과가 됐고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맡은 게 강원도 경선 특보 단장을 맡았습니다. 네. 맡고 그다음에 그 윤석열 후보가 직속으로 있는 그 정권 교체 동행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제 전공이 이제 지방 분권 국가균형 발전 좀 이쪽을 늘 좀 전공을 했었는데 국가균형 발전 특위 사실 중책을 좀 맡았습니다. 네. 그래서 위에서는 위원장이라고 이렇게 부르니까 제 호칭을 위원장으로 이렇게 불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변지량 위원장으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일단 먼저 처음부터 질문을 좀 드릴 건데요. 시장 후보로 출마하신다는 소문이 이전부터 사실 돌긴 했었습니다. 근데 조금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좀 천천히 출마를 선언하셨는데 그 이유가 혹시 있으실까요? 네, 제가 이미 시장 출마는 3번째 이제 네, 출마를 그렇죠. 하고 이번에 이제 4번째 들어갑니다. 네. 벌써 3수를 했고 이제 4수를 들어가는데 이번에 4전 5기째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춘천 시민들도 일반적으로 아마 출마를 할 거다. 그렇죠. 그리고 저도 춘천에서 아마 출마 그 가능성을 늘 좀 열어놨던 부분들인데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대선 그 국면에 캠프에서 활약을 하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근데 올 초에 되면서 너무 이 모든 선거가 지금 대선으로 이렇게 매몰이 되고 네. 그래 이 아젠다가 꼭 국가적인 아젠다만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사실 그 지방선거 지역의 문제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춘천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 투트랙으로 화두를 좀 던져야 되겠다. 저는 지금 춘천이 중병에 앓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중병을 앓고 있다. 네. 그래서 춘천의 문제에 대해서 누군가 스피커 역할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제가 일단 출마 선언을 해야지 춘천 관련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 앞으로의 비전 이런 것을 얘기할 기회가 좀 생기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당연히 윤석열 그 후보를 당선시키는데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춘천시장 후보로서 춘천 관련 문제를 적극적으로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변지량 후보가, 우리 변지량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강점은 또 윤석열 후보에게도 말씀할 수 있는 또 그런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사실 4번째 출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꾸 지금 이렇게 춘천시장에 끝까지 도전하시는 이유, 이런 것들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네, 아마 춘천이 정상적으로 잘 갔으면은 좀 이번에 저도 내려놓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네. 이제 중병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제가 이번에 출마 선언을 하면서 지금 춘천을 어떻게 규정을 해야 될 건가? 2000년도 이후에 지금 20년간 춘천을 제가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잃어버린 20년이다. 20년이나 잃어버렸다. 저는 20년간 좀 잃어버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시 얘기하면은 멈춰진 성장 동력 엔진이 멈췄다. 저는 또 극단적으로
이런 표현을 했었는데 네. 사실 지금 2000년도 이 밀레니엄 시대가 이렇게 되면서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 아닙니까? 네. 이 시점에 춘천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번에 이제 출마선을 하면서 다시 한번 춘천의 그 전반적인 통계를 한번 좀 봤어요. 네. 우리 춘천 보통 보면은 아주 살기 좋은 도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살기 좋은 도시가 아니라 정말 이게 살기 가장 힘든 도시다. 살기 힘든 도시다. 예, 우선 보시는군요. 제가 네. 고용률을 보니까 2020년도 이제 재작년 고용률인데 57.1%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강원도에서 꼴찌예요. 전국에서는 최하위. 그 다음에 실업률이 3.9% 이거 대단히 높은 숫자입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젊은 사람들한테 희망을 줘야 되는 도시가 돼야 되는데 그 15세부터 29세까지 그 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젊은이들 그 고용률이 한 얼마 정도 되시는지 혹시 우리 그 앵커께서는 아시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너무 아니지만 굉장히 좀 심각할 것 같은 이게 느낌이 드네요. 36.1%입니다 지금 36%. 춘천이. 그러니까 아이고, 결국은 네. 우리 젊은 친구들 춘천에서 10명이 있으면은 6명은 지금 백수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심각한 수치네요. 아, 그래서 저 돈 넣는 게 기초수급자가 가장 많답니다. 이제 기초수급자는 네. 국가로부터 뭐 이 지방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그렇죠. 사람들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다 또 어떤 또 그걸 읽어보다 보니까 폐지를 줘가지고 생계를 이어가는 노인이 가장 많은 도시다. 제가 이제 몇 가지 그 통계를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자, 이 정도면 이게 춘천이 살기 좋은 도시입니까? 저는 20년간 지금 만들어 놓은 이 춘천의 집 현 주소가 이렇다. 가장 그리고 자존심 상하는 거는 수부도시 춘천 그 도청 소재가 있는 도시인데 네. 지금 이제 도청 문제를 사실 신축 문제인데 이 문제가 나오니까 벌떼처럼 도청을 지금 다 자기 그 지자체 갖다 놓겠다고 이건 사실 춘천의 자존심 문제입니다. 이 얘기는 춘천의 수부도시로서의 위상도 떨어졌다. 자, 이렇게 되면은 춘천은 근본적으로 수술을 해야 될 그런 도시이고 자, 그렇다면 제가 그동안 춘천에 대해서 생각해 왔던 거 좀 이런 분들을 내가 한번 펼쳐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감이 저는 저밖에 대안이 없다. 네. 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출마선을 하면서 좀 비장한 각오로 이번에 좀 임하고 있습니다. 정말 접시 깰 각오를 갖는 그 시장이 돼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출마를 해주셨는데 뭐 지금 몇 가지 사안들을 살짝 얘기를 해주셨지만 변 후보가 꼽는 우리 춘천시의 현안 가장 중요한 현안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우선 춘천이 저는 미래 비전이 없다. 미래 비전이 없다. 네. 예, 어떻게 보면은 정처 없이 떠난 나그네 같은 그 20년 동안 그 전략적 사고를 통한 어떤 그 비전 제시가 없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춘천이 지금 관광도시인지 문화도시인지 교육도시인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 거기에 안주를 하다 보니까 그 20년 동안 춘천이 이렇게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최고 중요한 거는 춘천의 좌표, 춘천의 미래 비전에서 새롭게 설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과감하게 춘천을 첨단 기업도시로 가겠다. 첨단 기업 도시로 예, 가겠다. 오, 우선 네. 이 목표를 아마 이제 일반 우리 춘천 시민들이 생각을 하기에는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생경할 수도 있다고 그렇죠. 봅니다. 그동안의 예, 어떤 그래서 춘천시의 저는 네. 제가 이제 되면 한 10년 이후에는 춘천은 첨단 기업 도시로서 고품격 친환경 최첨단의 도시로 가야지 아까 우리 고용 문제 젊은이한테 희망을 주는 문제 이 문제가 저는 그 해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러면서 춘천이 그 45만 정도의 그 자족 도시가 좀 돼야 되는데 네. 아마 이제 앞으로 그 철원하천 양구라든지 이런 그 광역화되어 있는 어떤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서 50만 가까이 되는 도시를 만들자.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번에 제가 공약 발표를 하면서 강북에 춘천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 강북에 신도시를 거발하겠다. 그러니까 좀 도청 문제를 이 강북으로 좀 옮겨가지고 네. 그렇게 되면 아마 북춘천 역사도 만들어질 겁니다. 네. 그다음에 이번에 우리 그 윤석열 후보가 발표를 했는데 GTXB 네. 광역 그 고속 전철망 네. 이것이 춘천까지 온다고 한다면은 저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외곽에 그 10만 신도시가 개발이 되고 기존의 30만 정도의 외곽 이렇게 하게 되면은 50만 정도의 자족 도시를 만들 수 있는 기틀을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어떤 춘천의 틀을 확 바꾸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방금
또 살짝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 캠프 페이지 부지 때문에 지금 또 도청사 이전 때문에 이야기들이 좀 많습니다. 저희가 지금 후보분들께 이렇게 하나하나씩 좀 춘천의 굵직굵직한 사안들을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도청사 이전 문제에 대한 생각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도청사는 분명히 이전이 아니고 이제 신축 문제이다. 이 네. 말씀을 좀 드리고 네. 그거를 그 캠프 페이지에다 놓겠다. 이거는 정말 단견입니다. 우선 캠프 페이지 안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문제는 네. 이미 벌써 2005년도에 그 캠프 페이지에 캠프가 옮겨가면서 시민들한테 어떤 그 합의가 사회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냐면 거기는 이미 시민공원으로 만들어야 된다. 네. 국가공원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정도 합의가 돼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레고랜드가 이제 내년 5월 달에 개장이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이 아무것도 지금 없다고 할지라도 레고랜드 문제 때문에 교통량 문제로 무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바로 위가 이제 학교 이제 춘천고등학교가 있는데 네. 지난번에 그 춘천고등학교 그 앞에 한 그 오피스텔이 만들어진다 그러는데 그게 왜 좌절이 됐냐면은 교통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네. 바로 앞에 지금 도청을 네. 짓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거는 거의 교통 마비 정도가 아니고 교통 지옥이 됩니다. 그래서 교통 될 문제가 수가 또, 없고. 네. 자, 그리고 저는 그 지금 경북의 예를 좀 들겠는데 그게 지금 도청을 그 예천하고 안동 그 분이 갖다 놓으면서 하나의 신도시 성장 전략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알기로는 제가 한 2027년도가 되면 10만 도시를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게 도청이나 시청은 새로 갖다 놓으면서 성장 동력으로 만들 수 있는 좋은 계기입니다. 지금 우리 이제 강북을 이제 우리 특징하면 신북하고 신사호동 그쪽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쪽 도청을 갖다 놓다고 한다면은 그 허벌판에 네. 10만 도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적지라고 보고 그리고 또 춘천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그 앞으로 춘천권이 철원하천 양구를 전체를 아울러 가는 광역 경제 공동체로서의 또 중심부가 좀 될 수가 있고 네. 전 이런 좋은 적지가 있는데 왜 선택을 안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그 신사호동 그 강북 쪽에는 도청 땅이 13만 평이 있어요. 네. 그럼 그쪽을 갖다 놓으면 개발하면 됩니다. 된다. 네. 갖다 놓으면은 예. 서로 이게 뭐 이 땅 다시 서로 주고받으면서 뭐 값을 서로 매기고 뭐 이런 고민을 할 이유가 없고 그냥 다만 강북이기 때문에 그냥 도청 안 가겠다. 뭐 이런 것밖에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도청을 좀 통해서 춘천의 균형 발전, 그다음에 그쪽은 행정타운을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하지 않고 지금 확정을 지었다고 하는데 저는 저 부분 내년에 시장이 된다면은 다음 차기 도지사하고 정말 결단을 내려서 저는 강북으로 내놓으면서 강북을 또 하나의 우리 춘천의 신도시 또 우리 그 강원도의 어떤 그 행정타운으로서 만들 그런 그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네, 우리 북춘천 지역을 조금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셨는데요. 또 하나 또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또 많은 후보분들이 언급하시는 부분인데 시내버스 문제를 또 많이 언급을 하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 우선 시내버스 노선 문제 때문에 춘천 시민들이 엄청 고통을 받는데 저는 춘천시장님 저 부분을 그래서 평가를 이렇게 합니다. 참 일머리를 모른다. 이제 우리가 보면 개혁의 대상이 있고 개선의 대상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라고 하는 게. 네. 저분이 개혁을 해야 될 거는 개혁을 하지 않고 또 개선을 해야 될 부분들을 엉뚱하게 개혁 대상으로 이렇게 보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식사를 하는데 아침 보통 7, 8시 아침을 먹는데 이걸 갑자기 10시, 11시로 바꾸고 점심 12시에 밥을 먹는 걸 3시, 4시 바꾼다 그러면은 엄청난 혼선이 오지 않습니까? 네. 지금 버스 노선을 3, 40년 동안 이렇게 식사를 하듯이 그렇게 해왔는데 이거를 그냥 확 바꿔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불편할 수밖에 없고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문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다시 원점에서 다시 한번 개선을 해야 될 그럴 그 사안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는. 그렇군요. 개선을 해야 되는데 개혁을 해서 좀 혼선을 빚어왔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또 하나 또 많은 후보들이 언급한 질문 주제 중에 하나가 청년들의 문제입니다. 이 춘천을 떠나고 있는 청년들이 참 많다. 아까도 잠시 실업률을 얘기해 주셨는데 어떻게 좀 개선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여기 지금 우리 춘천은 그래도 복받은 데입니다. 그 대학에 지금 6, 7개가 있고 하니까 젊은이들이 많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젊은이들이 나와서 취업을 안 되는데. 네. 근데 지금 서울대도 말씀을 드렸지만 관광도시, 문화도시, 뭐 교육도시 이렇게 해가지고 네. 소화를 못 해내요. 다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청년 실업률 청년이 지금 고용하고 있는 게 36%, 네. 60%가 백수밖에 되는데 이분들이 떠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저는 춘천이 이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지금 들어오지 않습니까? 저는 네. 이게 기회라고 봅니다. 메타버스, 블랙체인, 또 인공지능, 뭐 특히 빅데이터 이제 이런 거를 중심으로 해가 새로운 첨단 산업단지를 만들 수밖에 없고 국가는 그런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춘천이 그런 선도 어떤 그 산업단지들을 유치를 하고 또 우리 스스로 만들고 그래서 진짜 10년 후에는 우리가 춘천이 최첨단 기업 도시가 가는데 자 이렇게 되면 양질의 기업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청년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수가 있다. 일자리가 해결되지 않은 이상은 청년의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네. 일자리가 지금 저출산 문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네. 정말 고급 일자리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결국은 그런 문제도 저는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청년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려고 한다면은 춘천은 최첨단 기업 도시로서 새로운 어떤 그 변모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 우리 변지량 후보가 우리 변지량 위원장이 그리고 있는 춘천시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긴 한데 방금 뭐 첨단 도시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춘천의 미래는 어때야 한다 하는 확실한 청사진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래서 네. 이제 춘천이 뭐 수부도시 춘천, 뭐 대한민국의 춘천 이것보다는 저는 이제 세계가 도시가리 경쟁입니다. 네. 결론은 이제 글로벌 도시가 돼야 된다. 그래서 세계에서 우리가 이태리보다는 로마를 더 많이 알고 네. 호주보다는 시드니를 더 많이 알듯이 네. 이제 10년 후에 제 이제 그리는 그림은 외국에서 보면은 춘천 대한민국의 춘천이라 그냥 춘천에 가자 이렇게 할 정도로 그래서 네. 글로벌 춘천이라는 걸 만들고 네. 여기에 이제 자족 경제 도시가 되려고 한다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첨단 기업 도시가 되질 않으면은 자족할 수가 없어요. 네. 저는 거기에 고품격 문화, 친환경, 생태도시 뭐 이거는 어떤 양자 선택의 문제 부분들에 그게 같이 어우러지는 그래서 정말 좀 이상적인 도시를 한번 좀 만들어 보고 싶다. 이 춘천을. 그래서 저는 좀 그런 비전을 가지고 춘천의 모습을 한번 근본적으로 한번 좀 바꿔보자. 그래서 제가 그 출마 선언을 할 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안주하는 행정가 출신이 돼서는 안 된다. 네. 정말 전략적 사고를 갖고 있는 혁신적인 그런 시장이 나와야 된다. 혁신적인 시장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네. 그 대안에 내가 적합하다. 저는 이렇게 감히 자부를 합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뭐 사실 뭐 청사진들을 얘기해 주셨는데 많은 시장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잘 안 됐었었는데 이게 뭐 항상 뭐 상수원 지역에 있어서 뭐 개발에 여러 제한이 있어서 산업이 발달하지도 못했다. 뭐 이렇게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다면 우리 신성장 사업은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그렇죠. 다시 중복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4차 산업혁명이 그 도래가 하면서 이제는 그 춘천의 상수원 보호구역 때문에 네. 그 제조업이 제한이 됐어요. 그렇죠. 이건 굴뚝 산업이 아니잖아요. 네. 그 메타버스 아까도 블랙체인 특히 빅데이터 관련돼 가지고 네이버도 와 있고 SDS는 삼성도 와 있지만은 이런 산업 또 요새는 수열 에너지를 활용을 한다든지 네. 이렇게 돼서 춘천이 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최첨단 기업들을 유치를 하고 만들어내는 그다음에 지금 수도권이 지금 GTX-B가 이제 춘천으로 만약에 연결이 된다고 한다면 그동안 수도권 하 도시인데 네. 이제 수도권 도시가 됩니다. 네. 그 2천만의 그 배후가 있는데 단순한 베드 타운의 그 도시 형태가 아니고 최첨단 기업형의 문화와 그다음에 환경이 어우러지는 그런 고품격 도시. 이게 이제 제가 그 추구를 하는 그 춘천의 좀 비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춘천의 신성장 사업은 4차 산업 네, 이런 어떤 분야의 사업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제가 좀 일머리를 좀 압니다. 사실 그 시민운동 거의 한 10년 가까이를 하면서 춘천에 가장 그 어려웠던 문제가 그 춘천을 복귀하려고 했습니다. 90년대. 그래서 네. 제가 제가 시민운동을 하게 된 그 동기가 되었고 네. 춘천에 그리고 어려웠던 쓰레기 매립장 문제 네. 이런 문제도 제가 해결을 했고 아마 90년대에 제 시민운동으로서 그 업적을 좀 생각을 상기를 좀 시키면은 나름대로 그 소통과 공감 그리고 일춘력에 있는 아마 시장이 좀 될 거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는 이미 대기업에서 그 기획이나 또 예산 편성을 하면서 그 나름대로 기획력도 인정을 받았고 그다음에 정당에 돌아가지고 사무처장 정책실장을 보면서 당무 능력이나
이런 걸 이미 40전에 좀 다 습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출마를 선업을 하니까 일반 시민들은 변진영 위원장 출마만 하고 만 사람 아니냐 이렇게 좀 보는데 네. 그렇지는 않고 네. 그래도 20년간 시장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한 사람입니다. 네, 저는 아마 그렇죠. 지금 다른 어느 시장보다도 가장 공적 헌신성을 갖고 그다음에 준비를 해왔다. 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그래서 저는 아까 이제 전략가 행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춘천이 근본적으로 변해야 될 또 바꿔야 될 이 시점에 맞는 시장으로서 제가 적합하지 않는가. 그래서 그동안 제가 우리 춘천 시민들 늘 짝사랑만 했는데 이번에는 정말 찐 사랑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춘천 시민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우리 또 이제 짝사랑에 그치지 않고 찐사랑을 하고 싶은 우리 변진영 위원장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자, 오늘 인터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변진영 위원장이 한 곡을 좀 추천해 주시면 함께 들으면서 좀 네.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곡을 들으면 좋을까요? 제가 대학 이제 70년, 80년 초인데 그때가 어목한 시절 아닙니까? 네. 그때 가장 이제 희망적인 곡이 몇 곡이 있는데 저는 그때 이제 아침 이슬이라고 네. 양희은 씨의 네. 그 노래를 이제 엎지르면서 늘 희망을 찾고 이랬는데 네. 저는 요새 우리 춘천을 보면서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심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70년 말 대한민국의 그 오목한 시절에 희망의 씨앗을 좀 만들듯이 오늘 좀 아침 이슬을 좀 들으면서 춘천에 좀 희망의 씨앗을 한번 심어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곡은 양희은의 아침 이슬 저희가 보내드리면서 저는 우리 변진영 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